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은 이제 심화 강의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까지 인제 기본 강의를 했고요. 원래 기본 강의를 쪼끔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이제 제 수업이 인제 수업하고 제가 인제 수업하다 보니까 정말 형성 평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형성.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배우신 거를 형성시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 오늘 수업은 이제 심화반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제 어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초수생은 이 심화 강의 들으시면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적어도 이제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아니면 제 강의 중에 입문 강의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라도 인제 잠깐 수강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교육학을 처음 접하신 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중간에 어 교육 심리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면 교육 사회 얘기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수강하신 분은 '아 그런 말들을 했었지. 아 저런 내용이 이런 데 접목이 되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인지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공부 의욕이 쪼끔 상실될 수 있으니까 기본 강의를 좀 수강하시고 이 강의를 듣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재작년 시험에도 나왔는데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할 때 계속성과 계열성을 확보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토대로 심화반에서 이어서 합니다. 대신 이제 조금 심화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한 선생님이 기본 강의 잘 따라오 왔는데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좀 의문이 갈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저도 지금 교과 공부를 계속하고 있지만 공부할 때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또 새로운 게 보이고 그렇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거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교육 심리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스키마 그러니까 들어보신 도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식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네. 그래서 선생님들 핸드폰도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지금 옛날 핸드폰 쓰면 답답하잖아요. 지금 옛날 컴퓨터 쓰고 계세요? 미쳐버릴걸요. 지금 유튜브도 제대로 못 볼 겁니다. 핸드폰도 계속 좋은 걸 사용해야지 유튜브를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도식도 끊임없이 이렇게 발달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스님들 역할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그러냐면 우리 어른들 라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면 도식을 발달 안 시켜서 그래요. 계속 그 도식을 유지하니까 이게 계속 그때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예. 그래서 막 제 친한 제가 제 혼자 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네 그렇게 형식을 강조할 거면 옛날 어떤 위아래 강조하고 형식 강조할 거면 돋보이고 다녀라. 뭐 그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선생님들도 잘 변화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런 내용들을 오늘 교육 심리에 대해서 할 테니까 요 정도만 하고 제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오늘 OT를 시작하고 네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심화는 3, 4, 5월 이렇게 진행될 텐데 기본이 제 예상보다는 한 1-2주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형성평가.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 학습을 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는 어떤 참조를 근거로 평가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규준, 준거, 자기 참조 있잖아요. 준거 참조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형성 평가하면 기능 두 가지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형성 평가를 제작할 때 유의사항을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평가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형성 평가죠. 그래서 제가 제 수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형성 평가입니다. 기능은 학습자 입장에서는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성 평가 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학습한 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하셨는지 확인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점검하지만 선생님들도 점검하셔야죠,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자기 조절 학습, 자기 평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재작년에 나왔죠, 시험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네 한 아이가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부해야 돼요.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 훌륭하신 분들 보면 끊임없이 학습하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능력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 저렇게 저런 사람이 나도 돼야지. 나도 저렇게 학습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형성평가 기능 두 가지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학습 목표 도달,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 개선입니다. 저도 근데 형성평가 하면서 선생님들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 개선시켜 나가겠구나.' 이런 그래서 어떻게 저는 보냐면 이거 교수 설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맞췄는데 한두 분이 틀렸어요. 그러면 그분의 어떤 그 배경 지식, 어떤 인지 구조에 관련된 정착 지식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근데 그걸 피드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두 명만 맞췄어요. 거의 다 틀리고. 그러면 제 수업의 어떤 이해도, 설명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저는 수업을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형성평가 제작할 때는 어떤 다른 전문가가 하기보다는 표준화된 어떤 작업을 하기보다는 교사가 그 수업한 내용을 토대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교사가 직접 제작하면서 증거 참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요 정도 수준에 도달하자. 그러면 제가 기본반에서 원했던 형성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지금 심화반에서 원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거에 인제 도달하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기본반에서 선생님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네 11 월에 시험인데 1-2 단계에서 요 정도 하셨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근데 심화 때도 또 점검을 하겠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또 수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저 혼자 수업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함께 하는 거니까 뭐 질문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시고 또 같이 만들어 가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심화 OT를 할 건데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심화 강의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연간 강의 계획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어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전략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라이겔루스 정교화 전략하면 딱 그냥 팍 떠올라야 되는 게 주민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숲을 봤다가 나무를 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심화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에서 어떤 부분에 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나는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인지를 하시고, 근데 이거보다 잘하고 있다. 그럼 매우 잘하는 거고요. 못하고 있다. 그러면 보충하면 되죠. 못하고 있어. 내가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요거 심화 강의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OT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은 공부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제가 또 선생님하고 지난주에 밥 먹으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생각보다 늘어졌다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형성평가 시간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 풀고 해설하고 선생님들 이제 피드백 이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 1 시간 정도 썼던 것 같거든요. 1 시간 넘게 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3 시간 수업에서 1 시간을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주 일에 한 3 시간, 그래서 오늘은 아마 1 시 첫날이니까 1시 전에 형성평가도 없고 하니까 1시 전에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 시간 정도 하고, 그래서 전체 제 커리큘럼을 다 수강하신다면 한 100 시간 하고 특강 한 10 시간 정도. 교육학은 제 생각에 요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분석해 보시면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진짜 쓸데없는 문제를 출제 안 했습니다. 간에도 학습 어떤 걸 아이들한테 학습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위계적인 학습,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습이 다음 단계에 도움이 되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쓸데 있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지금 아이들한테 지도했을 때 이걸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또는 아이들의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인가 고민하고 학습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네 실제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계는 이론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단계에서 지금 기본에서 핵심 개념 했고 이제 심화 개념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화해서 네 간간히 이제 제가 사례 설명할 때도 인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심화에서는 쪼끔 더 많이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론에서 심화 단계고 그리고 약간의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적용은 모의고사가 두 단계로 있습니다. 7-8 월에 이제 주제별은 어떤 학교 현장의 모델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실제는 이제 최종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치면서 실제 시험처럼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인제 선생님들 네 논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논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실전 모의고사 했을 때 한 5회 정도만 하시면 걱정 안 하시면 뭐 서론 결론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형식이 딱 있으니까. 네. 그리고 서론 결론 잘 썼냐 못 썼냐의 점수는 거의 미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관성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정말 제가 특강을 한번 하게 될 것 같아요. 고거대로 네 연습을 하시고 고거대로 인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예상은 30 시간 해서 10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론을 10주 정도 생각하고 있고 또 인제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괜히 '촉박하게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여유를 한 2주 뒀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두면서 요거를 네 여유가 있으면 제가 특강을 좀 해서 교육과정 총론 있잖아요. 저는 교육과정 총론을 잘 분석하시면 시험에 어떤 게 나올 거라는 걸 한 80% 이상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분석하면서 네 기출 문제도 잠깐 보면서 시험 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6월 달에 기출 특강인데 요거 교육과정 총론하고 같이 할까 어떻게 할까 요거는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나중에 인제 한 4 월, 5 월쯤에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네. 그리고 7-8 월에 적용 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9-10 월에 실전 모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하죠. 매주 형성평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모의고사 때는 모의고사 피드백 할 거고요. 형성평가 때는 형성평가 피드백 할 겁니다. 그래서 형성평가하고 선생님들 5 개념 있으면 제가 인제 어 저는 저의 전공인데 저는 수학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수학 가르칠 때 인제 저는 그게 관심이 있어요.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이 정답으로 가는 생각 그러니까 과정 아이들이 왜 이런 생각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질문했었어요. "왜 이렇게 풀었어? 왜 이런 생각했어?" 특이하게 푼 애들 보면 저도 신기하니깐요. '어 왜 이렇게 생각했지? 어떻게 접근했지?'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제가 풀었던 문제집을 이렇게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이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분명히 제가 풀었거든요. 제가 풀었는데 '어떻게 푼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 개념은 대학교 1 학년 과정에 정수론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희한하게 접근해서 풀더라고요. 그래서 '아 출제진도 이것 때문에 이걸 노리고 출제를 했나?'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론에 젖어 가지고 '이건 정수론으로 풀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풀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도 질문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질문했는데 한 애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질문은 학생이 하는 거예요. 질문하지 마세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 유학파거든요. 그래서 외국 갔다 와 가지고 이렇게 오픈 마인드더라고요. 그래서 저 네 가회한 적이 있는데 한 애는 그러더라고요. 시간 딱 되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예 수업 끝났다. 빨리 집에 가. 그래서 너도 할 일이 잦았나." 예. 그래서 걔 나름대로 저를 배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라." 공부하기 싫은 건 아니고. 네. 하여튼 그래서 네 피드백 저도 인제 쌤들한테 질문하고 쌤들도 저한테 질문하고 그런 시간을 좀 잘 갖도록 합시다. 네. 자 그리고 근데 지금 요거 우리 진행했고요. 이제 지금 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있고 요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용들 잠깐 보시면 요거 네 그 커리큘럼 말씀드릴 때 처음에 했었는데 고거 보신 분도 있으니까 빨리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열 기본인데 요거 교육학 전체 흐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기본 개념 이해하는 거. 그래서 교육학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막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근데 교사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관심도 중요하거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부모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의외로 부모 상담 잘 안 하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학생 상담은 하는 것 같거든요. 학생 상담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모 상담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 유초등은 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중고등학교도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대학도 지도 교수님들 다 있잖아요. 지도 교수님들 일 주일에 한 번씩 진로 상담하잖아요. 그거 돈 나가거든요. 예 돈 나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받아 보셨어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이게 좀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왜 필요하냐면 우리 교육사회에서 사회적 자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자본이 중요한 겁니다. 그중에 인제 부모가 아이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애들 교육 못 시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거에 관련돼서 연구를 했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학원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학원 다니면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그것도 왜 좋은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학원 다니면 좋습니다. 학원 다니면 좋은데 학원 안 다니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관심, 네 방관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제 부모 상담이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전체 흐름 파악하고 기본 개념 그래서 지금 인제 심화반이니까 이런 얘기를 인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인제 선생님들한테 "아 그런 얘기들을 했었지. 아 콜머니 사회적 자본이 했었지. 아 왜 중요할까?" 그런 고민을 또 한 번씩 해 보시고 네. 그리고 인제 심화입니다. 심화인데 여기서는 인제 개념을 이제 선생님들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셨죠. 인제 어 문제는 잘 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답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는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암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결합이 됩니다. 이게 이런 걸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구조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개념들이 있으면 묶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험도 약간 그렇게 출제합니다.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인간 중심 교육 과정하고 결합돼서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서 잠재적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교육 과정 설계 모형에 대해서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잠재적 교육 과정 우리가 보통 이제 교육 과정에서 목표가 중요했는데 이 교사가 생각한 공식적 교육 과정에서 생각한 목표뿐만 아니라 수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내용 그리고 평가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출제가 단순한 문제 출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 묶어지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심화해서 특히 여기 개념끼리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연결시키려면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요게 중요합니다. 빅 아이디어 그리고 지식의 구조. 네. 그러면 어 이 지식의 구조, 빅 아이디어가 뭡니까? 어떤 지식이나 교과의 구조라고도 합니다. 교과에 담긴 어떤 개념과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학습하는 거죠. 네. 이 원리를 학습하면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암기가 안 되더라도 어 전체적인 틀에서 내가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인제 형성평가하는 이유도 선생님들 써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랑 써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써 보면 인제 저도 네 피드백 형성평가에서 중요하게 본 건 선생님들 쓰고 나서 이 문맥이 맞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노타치 하는데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거나 '이런 단어가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인제 교정을 좀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스키마를 어떻게 돼요?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고 심화반에 오면서 기본 과정에서 또 부족했던 거,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심화 시간에 교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 이런 거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수학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학은 1 더하기 1은 2 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면 여기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1 더하기 1은 2 죠. 근데 선생님 사랑이 뭡니까? 다 다를걸요. 사랑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선생님 대한민국 5천만 인구한테 "사랑이 뭐야?"라고 했을 때 똑같이 대답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공부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 교과서에 있는 거 외워서. 네. 사랑이란. 근데 교과서에 없잖아요, 사랑이란.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학회에 참석하다 보면 인제 스카이 출신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좀 아닌 부분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해서 네 그때 인제 전공책이 없으니까 네이버 빨리 검색했거든요, 학교에서. 또 검색했는데 와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예 어떻게 이걸 저걸 다 암기하지?'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말고 아인슈타인은 절대 암기 안 합니다. 뉴턴 이런 사람도 암기 안 해요. 네. 근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 출신 이런 사람들은 암기 엄청나게 잘하죠. 그래서 고대로 쓰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좋은 대학 있잖아요. 거기 인제 그분들이 인제 어떻게 공부하는가 책이 있었는데 그거 연구한 교수님이 있거든요. 그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네 하여튼 그분 얘기는 또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네 연구를 했는데 녹음을 한대요, 교수님들 강의를. 녹음해서 농담까지 시험 거기다가 쓴대요, 똑같이. 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막 썼대요. 썼는데 뭐 까라락 맞은 애도 있고 네 뭐 그런 애도 있는데 교수님 말씀한 거 그대로 써서 제출했더니 다 A를 받고 그 사람이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단 한 번도 A를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따지러 갔대요. 나 나름 우리나라도 선진국 아니에요. 선진국에서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 부족했냐." 네가 한 말 그대로 다 썼다 나. 예. 근데 "왜 나 B 밖에 못 받느냐." 그랬더니 "넌 네 생각이 없니? 왜 나랑 똑같이 해? 네가 컴퓨터야?" 그랬답니다, 교수가. 그래서 "네 생각을 적으라고." 예. 그래서 네 수학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수학도 그렇게 하물며 수학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모든 지식이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제가 하나 또 덧붙이자면 우리 논술 시험은 정답이 있게요, 없게요? 정답 없습니다. 평가원에서 공개를 했어요. "우리 정답 없습니다." 예? 지금 의문을 가진 쌤이 있는데 정답이 없다고 어떻게 채점합니까?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 있죠. 모범 답안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성평가 때 선생님들한테 자꾸 설명드리는 게 그래서 요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 요런 지식의 핵심 개념 요런 것들이 중요한 게 이걸 토대로 쓰셔야죠. 아무거나 쓰시는 건 아니고. 이 토대로 근데 정답의 범위를 이렇게 넓히는 거죠, 모범 답안을. 이게 점수가 높게 평균이 너무 높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 폭을 줄이는 거고 너무 낮게 나올 것 같다. 그럼 넓히는 거고. 왜냐하면 특정 어 과목 같은 경우는 과락이 너무 발생하면 교원을 뽑아야 되는데 못 뽑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기준 참조 평가죠. 예 기준 참조 평가의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상대 평가니까. 공부를 못 해도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단점이 뭐예요? 그 해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을 다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해는 진짜 공부 너무 못한 애들이 대거 왔어요. 그래도 뽑아야 됩니다. 네. 이게 기준 참조 평가의 단점이긴 하죠.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제 태블릿이 반응을 했어요. 제 말을 듣고. 뭘 듣고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잠깐 제가 당황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요것도 인제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거 파이널 모의고사 진행할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오늘 개강하게 될 거고 13시 에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형사평가 하고요. 네. 10시 부터 또 본 수업 시작하게 될 거고 원래 계획은 네 10주 차입니다. 10주 차인데 12 주까지 또 요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OT하고 교육심리 해서 다음 주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수학습, 교육과정, 교육평가, 행정, 그리고 사회, 교육사 철학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 순서로 말씀드리면
교육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교육 과정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네. 시험에는 교육 행정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교육 행정이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교육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평가 범위가 작아요.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교육 과정과 교육 평가 공부를 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교육 행정. 교육 행정도 세개 합시다. 네. 그리고 네. 요거 세 군데에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네. 교육 심리, 교수학습. 얘네들은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거의. 같이 나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번갈아 가면서 한 해 교육 심리, 한 해 교수학습 요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학습이 조금 더 비중을 따지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교육사회, 교육사철학. 교육사회도 한 번, 출시까지 하면 2번 이렇게 출제됐고요. 교육사철학도 한 번 출제됐습니다. 요거는 자유교육에 대해서 출제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유로운 교육을 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돼야 돼요. 아까 제가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냥 암기하는 건 자유교육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성을 잘 사용해서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안목을 형성시켜서 선생님들의 삶을 더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출제되는 이유는 학교 교육이 단순한 지식 교육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을 암기해서 네, 시험 치는 거에만 집중하니까. 네. 그래서 교육 사회나 교육 사철학 이쪽에서 이제 비판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도구화된 이성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성의 범위는 넓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성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학교 교육은 뭐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시험 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범위에서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또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성을 사용해서 폭넓은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수업도 약간 그런 수밖에 없죠. 이제 시험 치기 때문에. 그러나 네, 이런 것들을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좀 더 쉽고 또 학교 가서 아이들과 어떻게 잘 적용시키면서 공부할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하시고 지금 실제에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니까 작년에 교육행정 쪽에서 뭐가 나왔어요? 학교 운영위원회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네, 요게 반영돼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론 배우시면 이 이론이 현장에 어떻게 쓰일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심화반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수업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들 삶이 조금 더 이렇게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학을 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더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 대학원의 교수님이 교육학과 들어갈 때 "너 왜 왔니? 뭐 때문에 왔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인간이 되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세계 최초의 그림책 아세요? 코메니우스. 코메니우스 정도는 아셔야 돼요. 코메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프레베 들어보셨죠? 나중에 교육 사철학에 할 텐데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그 우리 삐아제 아시죠, 선생님들? 삐아제가 루소 연구소에 있었거든요. 이 루소가 코메니우스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같은 계통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루소의 제자가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아, 페스탈로치입니다. 페스탈로치의 제자가 헤르바르트, 프레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제가 소프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 스토 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여러 명 있겠죠. 여러 명 있는데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스승의 위치, 지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스승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들이 다 이상한 사람 있었다. 그럼 여기 안 계셨겠죠. 아, 저 체육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 학교 다닐 때 체육쌤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체육쌤이 안 됐어요. 저는 체육쌤 되고 싶기도 했거든요. 체육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체육쌤들이 너무 노으시더라고요. 네, 맨날 골프만 치시고. 네. 맨날 공 던져주고 골프 치러 갑니다. 네. 그래서 아, 저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네. 자, 그래서 요거 수업은 5월 말 또는 6월 초쯤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주 형성평가를 하게 될 텐데 요거 좀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분에 마칠 수도 있고 근데 문제가 좀 많아지면 뭐 50분 이렇게 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하고 네, 수업하게 될 거고 그리고 네, 수업 마치고 선생님들 뭐 상담할 게 있거나 좀 더 피드백 원하시는 게 있으면 요거 마치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저는 대화하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낯가림이 좀 있어서 그렇지. 네. 처음에 저 이렇게 그런 질문 받았어요. 낯가림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업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교육하기 좋고 또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일반적으로 대하는 거랑 이 교육학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걸 선생님들하고 함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튼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오직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받지 않으면 인간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계도에 꺼낸 이유도 사실 세계 최초의 그림책은 세계도의 코미누스가 만든 세계도를 알겠지만 건근의 입학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한 200년 전에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서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유학 유학 입문서거든요. 거기도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 머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 말씀으로는. 동물은 머리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동물은 이렇게 다니잖아요. 예. 식물은요. 머리 이 쳐박고 다녀요. 예. 사람은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소우주다."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이.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훌륭하죠. 네.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이 세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환경오염도 많이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이성, 자유교육, 그러니까 이성을 활용한 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렇게 돼요. 동물 돼요. 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술 먹으면 "뭐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싸가지 없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인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옛말 사서상경에서 나오는 말들이 많아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 네 잠깐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네 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네 질문하십시오. 혹시 지금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